안녕하십니까. 개인회생위원 법원 출신 법무사 남태영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채무자가 반드시 체크해야 하는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개인회생을 하기로 결정하였다면 금융권 등 채권자에 대한 채무 변제를 중단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는 채권에 대하여는 원금 및 이자에 대한 변제를 중지, 즉 연체하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을 하게 되면 연체 이자를 포함한 이자는 탕감되기 때문에 굳이 이자를 납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단 개인회생 채권에 포함되지 않는 개인회생 채권, 예를 들면 주택담보대출, 보험약관대출 등은 계속해서 변제해야 합니다. 별채권부 채권, 상계 처리로 채무 전액이 변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로 거래하고 있는 은행 통장의 잔고는 영원으로 해야 합니다. 자동이체 통장에서 이자가 빠져나가므로 통장 잔고 관리에 유의해야 합니다. 공과금에 대한 자동이체를 포함하여 모든 자동이체를 중지시켜야 합니다. 특히 대출은 받은 은행 계좌는 무조건 비워두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통장에 있는 돈을 상계 처리하여 은행에서 임의로 인출해 가기 때문입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 계좌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상책이며 청약저축이나 적금도 강제로 해지하여 상계 처리될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해지를 하여 정리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세 번째로 급여 통장에 채무가 있는 은행 통장이 있는 경우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무가 있는 은행 통장을 급여 통장으로 사용한다면 은행에서 바로 계좌 지급 정지로 출금을 정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지급 정지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채무가 있는 은행 통장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유리합니다. 네 번째로 개인회생 신청일을 여러가지 사정을 고려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후 금지 명령 결정을 받게 되면 채무 독촉 전화, 문자, 방문, 통장 압류, 급여 압류, 가압류 등 채권자의 추심 행위가 일체 금지되므로 금지 명령을 받을 시점을 미리 계산하여 개인회생 신청일을 계산해 봅니다. 즉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 명령 신청을 하고 채권자들에게 금지 명령이 송달되는 시간이 통상 2주 정도 소요되므로 독촉받는 걸 최소화하고 싶다면 대출금 이자 납부일 바로 다음날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개인회생 신청 준비, 신청 후 금지 명령 도달까지 한 달 정도 소요되므로 금지 명령을 받을 수 있는 시점을 미리 계산하여 신청하여야 유리합니다. 다섯 번째로 최근 대출의 경우 3회 이상 이자를 납부하고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채권자로부터 사기죄로 고소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축은행이나 대부업체의 경우 이자를 3회 이상 납부하지 않은 경우 실제로 고소를 하는 경우가 있고 사기죄로 처벌받는 경우 사기와 관련된 채무는 면책되지 않습니다. 여섯 번째로 금지 명령이 기각된 경우 이렇게 대처하시면 됩니다. 금지 명령이 기각된 경우 서류를 검토 보완 후 재신청하시면 됩니다. 재신청이 기각되었다고 해서 채권자들의 추심을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추심 전화가 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사건 번호를 알려주거나 대리인의 사무실 연락처를 알려주면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포기를 합니다. 다만 연체일의 일수가 3개월이 넘어가면 통장이나 급여 압류가 진행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담보가 있는 주택은 개인회생 신청 전에 미리 채권자와 협의를 하여 채권 상환 절차를 안내받고 임의 경매가 처리되는지 확인하여야 합니다. 여덟 번째로 채권을 반드시 체크하여 채권자 목록에 누락되지 않도록 확인해야 합니다. 주채무, 보정채무, 사채, 개인채무, 나를 보증 서는 채권, 내가 보증을 선 채권, 다른 사람이 물산 보증을 해준 채권, 모든 채무를 누락하지 않도록 체크하여야 합니다. 채권자 목록에 누락된 채권은 면책이 되지 않아 살아있는 채권으로 추후에 추심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회생 신청 전에 신청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주의사항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위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